자, 오늘 분자의 구조와 성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할 건데, 여기 매운 음식 나와 있는데 뭔가 매운 거를 막 먹었을 때 그 매운맛을 좀 없애주려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여기 책에서 우유를 마시는 게 낫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물질이 서로 섞이는, 용해되는 것이 물질의 성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크게 두 가지의 성질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두 가지가 같은 성질인 애들끼리 서로 섞이는 성질을 갖는다. 이 부분들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 구조의 극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볼 건데,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앞에서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오늘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뭐가 다르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공유결합이라고 말하면 원자 두 개 사이의 관계만 보는 거야. 그래서 원자 두 개 사이의 결합이 무극성이냐 극성이냐 두 개 사이의 관계만 보고, 이때 그 공유결합이 무극성이려면 전기음성도가 완벽하게 같아야 한다고 했었지.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거밖에 없어.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말하는 건 동일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원자가 다른 수소 원자랑 결합하면, 똑같은 아이가 결합하면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전기음성도의 세기가 완벽하게 같아서 결국 이 전자쌍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위치하게 되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극성 공유결합은 만약에 수소가 염소랑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염소랑 공유결합했을 때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수소랑 염소가 같이 잡아당기는데, 염소가 잡아당기는 세기에 비해 수소가 잡아당기는 세기가 작으니까 결국 이 잡아당기는 세기, 전기음성도의 값을 합하면 결국 이 전자쌍은, 공유하는 전자쌍은 결국 염소 쪽으로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전장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니까 그 치우친 쪽이 무슨 극이 돼? 부분적인 마이너스 극이 되고, 반대편은 전자를 약간 뺏긴 것처럼 되니까 부분적인 플러스. 하나의 결합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극이 다 존재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쌍극자라고 하지. 그 쌍극자의 크기가 어떠냐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를 따지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전혀 없지? 0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어쨌든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을 거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값을 계산을 안 한다고 했지. 화살표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부호,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표시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거는 딱 둘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는 거고, 오늘 하게 될 거는 분자 전체를 다 보는 거야. 분자 전체. 분자가 진짜 이런 애들처럼 HCl 같은 애들처럼 딱 두 개의 원자만 결합한 애들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자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원자 둘 사이의 결합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서 어떤가를 다 같이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자 전체의 극성을 판단해서 그 분자가 전체로 무극성이 되느냐 극성이 되느냐를 이제 따져보게 될 건데, 여기들 힘의 합력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힘의 합력.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그 두 힘이 작용하는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결국 그 두 힘이 합쳐져서 하나의 힘처럼 작용을 하게 되잖아. 그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거를 따지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극성이 전체적으로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따질 때 그걸 적용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식인데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 그래서 한 분자 안에, 한 덩어리 안에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합쳐보는 거야. 근데 합칠 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고, 걔네들이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있는 물체 양쪽으로 직선의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반대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면 결국 그 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완벽하게 다른 힘들은 결국 그 힘이 합하면 합력은 0이에요. 이런 경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때는 힘 합력이 0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90도 각도잖아. 그러면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완벽하게 반대는 아니니까 두 가지 영향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럴 경우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그냥 90도니까 얘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요 모서리 부분, 요 꼭지점 여기에서 올려주게 그려주고, 얘는 여기서 출발이니까 얘랑 똑같은 크기의 힘 이렇게 그려서 시작 지점에서
요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평행사변형의 모서리 쪽으로 가는 요런 방향의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처음에 있었던 거는 완벽하게 방향이 반대니까 마치 줄다리기에서 똑같은 힘으로 양쪽이 잡아당기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얘는 결국 그걸 합했을 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 합력을 0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향이 좀 달라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합력이 요 대각선으로 그려진 요 화살표와 같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하나의 물체에 힘이 3개가 작용하는데 그 3개의 힘이 똑같은 크기고 방향이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여기 대충 보면 알겠지만 대략 여기에 화살표 끝에 꼭지점을 연결하면 정삼각형 같은 형태 그런 모양이 되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를 먼저 합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랑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먼저 합해 볼 거야. 요 두 개를 합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 요쪽 꼭지점에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애를 하나 그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꼭지점에서 또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애 하나 그려요. 그러면 요 중심부터 요렇게 되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두 힘의 합력은 요 가운데 대각선과 같아. 그래서 이거 F'이라고 놓으면 F'과 같은 합력을 두 개로 일단 먼저 구해. 그 다음에 이 F'하고 이 F의 합력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대충 그려보니까 어때? 크기 비슷하고 방향이 반대인 형태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F'하고 F를 합하면 결국은 마치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두 개의 힘을 합력을 구한 거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세 개의 합력을 합하면 결국은 합력이 얼마가 돼? 합력이 0이 돼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면 F라는 크기의 힘이 어떤 하나의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힘을 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공유 전자쌍들 간의 그 힘,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의 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쌍극자 모멘트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도 화살표로 표시할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들 가지고서 합력 구하듯이 똑같이 따져서 균형을 이루냐 안 이루냐 요거를 비교해보는 식으로 전체가 극성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걸 예시로 이제 밑에 그럼 여기다 적용해보자. 4개의 분자 모형이 나와 있어. H2, HCl. H2하고 HCl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원자 2개밖에 결합을 안 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쌍극자 모멘트가 그냥 전체의 분자의 극성 여부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수소 2개 요거잖아. 요거는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양쪽에 있는 수소가 똑같이 잡아당길 거니까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인데 어차피 분자 자체가 요 2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 결합만 무극성이 아니라 전체 분자도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번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물어봤는데 아까 이거는 2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어때야 돼? 똑같은 애 2개가 결합하는 거지?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4개 중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결합한 그런 분자는 동일한 애들 결합해 있는 뭐밖에 없어? H2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전체 분자도 결국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나머지는 다 다른 애들이 결합해 있는 거잖아. 그럼 결합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겠지? 그래서 그런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화살표로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HCl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어차피 2개만 결합해 있고 중앙에 여기 공유하는 전자쌍이 한 쌍 있을 건데 그 전자쌍을 염소랑 수소가 잡아당기는데 누가 더 세게 당겨?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염소가 더 세게 당겨요. 그래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되겠지?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물은 산소랑 수소가 서로 공유결합하는데 2군데 공유결합하고 있지? 그러면 산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을 산소하고 수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기지만 전기음성도 큰 애가 더 세게 당기니까 누가 더 세게 당기는 거야? 산소가 더 세게 당겨서 이쪽 편의 화살표, 왼쪽 편의 화살표 이렇게 산소 쪽으로, 오른쪽 편의 화살표도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옆에 BF2. 자, 베릴륨은 뭐의 예외였어? 옥텟의 예외예요.
그래서 베릴륨은 그냥 양쪽에 전자쌍 2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더 이상 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고 끝낸단 말이야. 얘는 베릴륨하고 플루오린이 공유하고 있는데 전자쌍을,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에서 1등이었지? 제일 전기음성도가 커. 전자쌍을 제일 세게 잡아당기는 애야. 그러면 걔는 누구랑 붙든지 무조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플루오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분자의 극성 공유 결합 부분에 이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로 그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표시가 될 건데, HCl은 어차피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체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분자도 그냥 극성 분자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다르지. 물이랑 BeF2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2개씩 있잖아. 그럼 얘 이 2개의 합력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되게 쉬워. 얘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 중심에 있는 베릴륨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플루오린이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결국 그 힘의 합력, 합해지면 0이지? 그럼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나 똑같으니까 전자쌍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골고루 퍼져 있는,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합은 분명히 극성 공유 결합인데 전체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물은 어때? 물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의 화살표, 이 쌍극자 모멘트의 화살표 2개를 합하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전자가 몰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 산소 쪽으로 전자가 몰리지. 그래서 이 2개를 합하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형태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전자가 어딘가 치우치게 되는 거잖아.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산소 쪽, 부분적인 플러스가 수소 쪽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분자 전체가 어떠냐를 쌍극자 모멘트를 힘처럼 생각해서 그 압력을 구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때 그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을 때 그 합한 게 얼마가 되면, 이럴 경우 합력이 0인 거잖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전체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는 그 분자도 극성 분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 0이 아니면 극성 분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화살표들을 합했을 때 화살표의 머리가 위치하는 곳이 결국 분자 전체에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극성 분자에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 반대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위의 비활동을 참고할 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보자 그랬는데, 아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것은 결국 무슨 분자였어? 무극성 분자잖아. 그럼 지금 BeCl2가 무극성 분자고, 사실 맨 처음에 나왔던 누구? 수소 같은 경우 H2도 2개가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결합했고 그게 그냥 끝이었으니까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전체적으로 0이겠지? 그래서 이거 역시 무극성 분자에 포함돼요. 그리고 아닌 것,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것은 극성 분자라고 했는데, 그 결합이 딱 결합 하나만 있는 이런 HCl 같은 애는 그 결합이 전체를 결정하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결국 0이 아니라 HCl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물 같은 경우도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더니 결국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형태가 되지. 그래서 물도 극성 분자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보통 분자의 생김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어떻게 생겼냐, 그 구조가 대칭적인 모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성 분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대칭이라는 게 데칼코마니를 말하는 게 아니야. 데칼코마니가 뭐야? 미술 시간에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 옛날에? 종이 이렇게 반을 접지? 그다음에 한쪽에다 물감을 묻혀 반으로 딱 접었다 펴면 양쪽이 똑같아지잖아. 그냥 접었다 피는 형태로 똑같은 대칭을 말하는 대칭이 아니라 전체 입체적인 공간에서의 대칭을 말하는 거거든.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소를 기준으로 접으면 수소가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모양이 대칭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결국은 물에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0이 되지 않지? 이런 구조를 대칭적인 구조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들 알아두면 돼. 그래서 분자 내 전자가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 부분적인 전하가 결국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무극성 분자는 그 쌍극자 모멘트들을 다 합하면 0이 되고,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도 0이 되지 않는다. 얘네들 생김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여기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계산을 안 한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따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 요것만 잘 봐두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극성이라고 해서
자석에서 N극, S극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이런 것들. 근데 한 덩어리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불러요. 폴라리티라고 해요. 이런 용어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 폴라리티를 몰라도 괜찮고 극성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극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극이 나뉘어서 한 분자 안에 또는 한 결합 안에 다 존재하는 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애는 분자도 무조건 뭐겠어? 무극성 분자야.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애들은 100% 극성 분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 걔네들의 쌍극자 모멘트 합했더니 0이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가 극성 분자다. 이렇게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 이산화탄소의 극성 여부 나오는데 너희 이산화탄소 지난번에도 따로 빼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 또 나왔어. 왜일까?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가 산소 두 개랑 결합을 하는데 탄소랑 산소가 각각 무슨 결합을 형성해? 이중결합을 형성하지?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탄소랑 산소가 이중결합을 형성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은 중심에 있는 탄소 원자의 전자쌍의 방향이 두 개로 펼쳐지니까 선형의 모양을 가져. 근데 알겠지만 결합만 딱 따지면 탄소랑 산소 요 결합은 두 개가 다른 애잖아.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고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조금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돼. 그런데 이런 결합이 이쪽 반대편에도 있지. 이 반대편에도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 양쪽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펼쳐져 있잖아. 그 두 개를 합하면 양쪽에 똑같이 산소가 당기고 있으니까 결국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요. 그럼 전체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그래서 무극성 분자다. 이런 말 하고 있다. 자, 오른편 활동하기에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아이들이 막 계속 등장하고 있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BCl3랑 NH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자 이제 분자 모형을 샘플을 줬고 분자의 구조와 쌍극자 모멘트 합과 극성 여부를 줬는데 평면 삼각형인 BCl3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 기억나지? 붕소랑 베릴륨은 뭐의 예외였어? 옥텟의 예외였어. 그래서 중심에 있는 전자쌍 그냥 세 쌍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는 애였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그걸로 그대로 결정이 돼서 평면 삼각형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붕소 주변에 염소 3개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알겠지만 염소도 쌍극자 모멘트가 작지 않아. 그래서 붕소에서 염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들이 3개가 존재하게 돼. 그러면 전체 분자를 따지면 이 3개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했었지? 삼각형의 모양일 때 얘는 완전히 똑같은 염소 3개가 결합했으니까 정삼각형처럼 생겼겠지? 삼각형의 모양에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세 방향으로 작용하면 합력이 얼마였어? 0이었어. 그래서 얘도 이 쌍극자 모멘트 3개를 합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따져보면 결국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똑같이 0이 돼요. 그래서 모양이 평면 삼각형이고 3개가 똑같은 애가 결합해 있는 이런 균형적인 상황이라면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을 때 0이고 그러면 극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암모니아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암모니아는 일단 우리가 이 모양이 뭐였어? 삼각뿔형이잖아. 삼각뿔. 평면 삼각형이 아니에요. 자, 질소는 수소랑 이렇게 결합했죠. 물론 여기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질소는 전기음성도가 꽤나 큰 애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결합들의 쌍극자 모멘트는 질소를 향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3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하면 얘는 평면 삼각형의 형태가 아니잖아. 입체적인 구조에서 질소 쪽으로 전자가 몰려있는 형태로 이 3개를 합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질소 쪽으로 전자가 몰려있는 이런 형태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나올 거라는 거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전체 분자는 결국은 부분적인 전하를 띨 수밖에 없고 극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암모니아는 어디가 마이너스를 띠는 거야? 질소 쪽에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이런 형태로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게 되는 분자다.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결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합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 분자를 통틀어서 봐야 돼. 그걸 잘 기억해두고 비슷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중심 원자 하나에 옆에 결합을 3개랑 했잖아. 느낌상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비공유전자쌍의 유무 이런 것들과 걔네들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준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두면 되고 우리가 메테인은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 근데 메테인하고 다른 아이가 하나 등장했어. CH4 메테인이랑 CH3Cl 해서 사실 이렇게 두 개잖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 메테인하고 얘하고 보면 결국 중심에 있는 탄소는 전자쌍 4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4쌍이 방향이 4개로 펼쳐져 있어서 결국은 삼연체 모양을 띌 수밖에 없어. 물론 우리가 메테인은 그냥 삼연체형이라고 하지 않고 4개가 똑같은 애랑 결합해 있으니까 뭐라고 해? 정삼연체형이라고 부르긴 하지. 그런데 얘는 정삼연체라고 부르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다른 애가 붙어서 균형을 깨는 애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요 위에 붙어있는 염소 때문에 다른 애 때문에 전체가 다 똑같은 애가 결합해 있지 않으면 삼연체 형태는 띄고 있지만 얘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정이 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이 BCl3 같은 경우에 3개가 똑같은 염소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평면 삼각형이고 정삼각형 형태로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다른 애로 바뀌어 있으면 걔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완벽하게 정삼각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그러다 보니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정삼연체 구조에 공유결합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공유결합 각각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따지면 탄소가 수소보다 약간 전기음속도가 크거든.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들이 다 탄소를 향해 있어. 그런데 정삼연체는 매우 대칭적이고 균형적인 구조야. 매우 대칭적인 구조라서 똑같은 힘이 다 탄소를 향해서 위치되고 있으면 그것들의 합력을 다 더하면 결국 0이 돼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정삼연체를 띠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0이 되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우리가 뭐라고 해? 무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수소 하나가 뭐로 바뀌면 옆에 있는 애처럼 염소 같은 걸로 바뀌면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거야. 수소랑 탄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는 탄소를 향해 갈 수 있어. 그런데 탄소랑 염소는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화살표가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 4개의 화살표를 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결국 전자가 어느 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위, 염소 쪽으로 전자가 몰리는 형태. 합해서 0이 되지 않겠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0이 아님이라고 쓰면 되고 결국은 전자가 어디론가 살짝 염소 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 결국 극성을 띠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하나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진다. 이것들을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여기 클로로메테인 CH3Cl 이 이름이 클로로메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로로메테인이 극성을 띠는 까닭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고 구조가 삼연체형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대칭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물음표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자, 결합이 극성이라고 해서 모두 극성 분자는 아니었지? 그럼 극성 분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판단해준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고 0이 아니면 극성 분자다. 그렇게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확인하기에 2가지 나와 있어. 사야마탄소랑 황화수소. 사야마탄소랑 황화수소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애 중에 하나야. 결국 탄소 주변에 염소 4개가 결합해 있고 탄소 입장에서 보면 4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정삼연체 구조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삼연체 구조에 모두가 똑같은 염소로 결합해 있어요. 아, 염소 미안해. 염소가 결합해 있어. 그러면 얘 쌍극자 모멘트는 염소가 탄소보다 아까 쌍극자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했잖아.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다 염소 쪽을 향해서
화살표에 머리가 위치하고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 요 네 개를 합하면 정사면체라는 구조 자체가 매우 대칭적인 구조다 보니 요거 네 개를 합했을 때 그 합력은 0이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지. 결합은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이었지만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 황화수소는 황은 산소 밑에 있잖아. 16족이었어. 원자과 전자가 6개였고 수소 2개랑 결합해요. 그리고 얘는 모양은 일단 정사면체로 출발을 하지만 결합 두 군데만 눈에 보이지? 그래서 물과 같이 무슨 형이 되겠어? 구분형의 형태를 띠게 될 거야. 이 경우도 황의 전기분수도 아마 수소보다 좀 클 거거든. 그래서 각각의 결합에서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면 살짝 황 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될 거고 요 두 개를 합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은 어느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야 돼? 황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는 형태. 황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니까 황화수소는 극성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성 여부를 판단해라. 그럼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요거 판단해주면 돼요. 밑에 생각 넓히기 여기를 볼게요. 순서도 문제가 너네 선생님 문제 프린트 두 번째 것까지 나눠줬잖아. 순서도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어떤 걸 분류하고 싶냐면 이 왼쪽에 있는 5가지 물질을 분류하고 싶어요. 이거 각각을 한번 따져보자. 물은 구분형의 구조로 생겼어. 황화수소랑 비슷했잖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다른 거 안 따지더라도 무슨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정도 알 수 있겠지. 얘는 극성이에요, 극성. 그리고 너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물 같은 극성용매에 잘 녹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 물은 극성용매의 대표야. 그래서 극성이 상당히 큰 편이야.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격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아까 암모니아 그리지 않았었나? 암모니아 질소 이쪽에 비공유전자성 때문에 삼각뿔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했더니 0이 되지? 못했지. 그래서 얘 역시 극성 분자. 그런데 메테인, 산화탄소 다 비슷해? 탄소 주변에 4개의 결합이 똑같은 애랑 결합되어 있으면 정사면체 구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로 존재하게 될 거고 BCl3도 앞에 나왔었지. 평면 삼각형 형태를 띠잖아.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했더니 완전히 균형을 이루면서 무극성을 띠게 되는. 그리고 H2S 황화수소 지금 그렸었지. 물하고 똑같았어. 극성을 띄어요. 자, 각각 5개의 극성, 무극성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나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보고 싶은 거야. 분류. 그러면 극성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 잘 모르겠는데 이 무극성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메테인이랑 3염화봉소 BCl3가 여기 들어가게 우리가 가나의 질문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가 쪽으로 극성이 다 가면 안 돼. 왜? 나의 아니오의 극성이 최소 하나는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질문을 뭐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얘랑 얘가 같은 족에 있는 아이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 얘네들을 분류해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양이 구분형이냐를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원자 분자, 원자 3개가 결합한 분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가의 질문을 하면 얘 쪽으로 H2O랑 H2S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잖아. 나머지 3개 중에 무극성 쪽으로 얘가 가려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를 물어보면 되겠지. 또는 무극성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또 분류할 수 있으려면 분자가 대칭 구조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나의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물어서 원하는 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 왼쪽 극성에 물하고 황화수소가 들어가게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4가지랑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황만 3주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1, 2주기에 있는 중심원자를 가지거든. 그러면 중심원자가 3주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H2S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분류의 패턴은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내가 골라서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막 엄청 어렵다는 아닌데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만들 수 있느냐 요걸 잘 봐주면 된다는 거지.